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2025년 2월 국세청에서는 고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지능적으로 탈루 혐의를 받는 15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탈세를 하는 경우들은 가장 첫 번째로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와 증여가 많은 사례를 이루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큰 금액을 이렇게 거래하거나 서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너무나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당장에 지금의 돈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국세청에서 문제 삼는 내용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조금 더 안전하고 문제없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너무나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수가 너무 줄었죠. 세수가 너무 줄다 보니까 실제로 불법적으로 탈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넓혀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로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독 이게 심해요. 부동산 세금 회피가 굉장히 많이 국민의 정서에 좀 반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세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수 있고 국민의 공분을 일삼는다라고 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킨다라고 보고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국세청이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이런 데일수록 국세청에서 면밀하게 들여보다 보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한 지역에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실제 내가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되는지를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탈세와 절세 사이에서 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사례를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을 한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는 아직 소득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할 만큼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다른 데서 고액 배당금을 받고 혹은 다른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을 편법으로 내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채 아파트를 사게 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보면 나이 어린 사람들이 반포에 아파트를 샀다,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과연 국세청은 어떻게 알고 나한테 세무조사를 들어올까요? 실제로 국세청은 우리가 이제 등기가 되는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등기가 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까지 다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플해요. 따지고 보면 내가 실제로 내 자녀가 이 집을 구입을 했는데 이 집을 구입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본인이 번 돈으로 했냐 아니면 부모님이 번 돈으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원래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주택을 구입을 했냐 이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안 걸릴 거야. 나는 이걸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실제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트렌드를 보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결혼을 할 때 이러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집에 대한 이슈들은 그때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실제 이 자녀가 어떠한 자금으로 형성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 없이 바로 그냥 아파트 계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를 친다 라고 하면 몇 달 있으면 우리 세무조사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무조건 나와도 상관없어. 나는 내가 번 돈으로 이거 산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죠. 실제 내가 소득 신고한 내역들이 국세청 전산에 다 남아있거든요. 실제 국세청 전산에 남아있지 않고 최근에 젊으신 분들이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 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코인 수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인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그 해당하는 거래소에서 자료가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내가 코인으로 돈을 얼마만큼 벌었는지를 국세청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만약에 코인으로 돈을 벌었어.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집을 구입을 했을 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가 오면 내가 실제 거래한 내역을 기반으로 코인에 대한 수익을 입증을 하셨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내가 실제로 소득이 증빙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고 등기를 하는 거는 세무조사를 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자녀한테 아파트를 저가에 넘긴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증여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큰 증여세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황으로 실제 부모와 자식 간에 저가 매매를 한 경우입니다. 저가 매매를 하면서 아버지는 시세보다 적게 팔았으니까 양도세를 덜 냈겠죠. 자녀는 시세보다 싸게 샀으니까 실제로 내가 이걸 취득함에 있어서 무상이익을 본 걸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를 탈루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통 대다수의 분들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자녀와 부모 간에 직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러한 경우에 보통 실제 아파트 실거래가가 이렇게 우리가 사이트가 있어서 찍힌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싸게 찍히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사는 야 이거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다 라고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떠한 분들은 이거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구나 라고 이렇게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세에 비해서 너무나 저렴하게 거래가 된 경우들에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구나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적법한 가격으로 거래를 했냐, 혹은 그러면 나는 무조건 가족 간의 거래를 할 때도 그 시가에만 거래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실제 내 자녀와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요, 시세보다 싸게 팔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내 자녀한테 시세보다 너무나 싸게 팔면 내가 실제로 해당하는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보다 이 자녀가 실제 나한테 준 돈이 너무 적게 될 거고,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무상이익을 가져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거래가 혼재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기준을 정해두게 됩니다. 매도자 입장, 그러니까 이걸 판매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를 할 때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면 거래가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즉 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려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이냐 100분의 5 이상이냐 이 부분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사는 자녀,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냐면 증여세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이러한 저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본 금액이, 자녀는 실제 내가 비싼 걸 싸게 샀으니까 이익을 받잖아요. 이 이익을 본 금액이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세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자식과 7억에 거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 실제 거래가 가능할까요? 10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사고 파는 게 가능합니다. 우선 다만 실제 거래 가액보다 싸게 팔았으니 그 부분만큼 자녀가 이득을 봤다. 그래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바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증여세는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시세의 30%나 3억 원 이상의 혜택을 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10억 원짜리를 7억 1천만 원에 했다고 할게요. 3억 원 이상의 혜택을 보지 않은 경우에요. 이러한 부분에는 실제 이 자녀한테 생기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내가 실제 이득 본 금액이 3억 이하라고만 하면, 3억만 안 넘으면 실제 나한테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부모님한테 사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판매하는 분의 입장에서 볼게요. 자녀는 문제 없대, 증여세가. 그러면 판매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갖췄어. 그러면 실제로 내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죠.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7억에 양도했어. 만약에 이 부모님이 이 집을 5억에 샀던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내야 되는 세금이 7억에서 5억을 뺀 게 아니라 시세인 10억을 맞춰서 보라고 하는 거죠. 왜?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시세의 5%가 넘으면 해당하는 부분에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세대로 양도세를 내라고 한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시세는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내가 양도세 신고를 할 때는 내가 실제 거래한 가액인 7억이 아니라 10억으로 신고를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집이 한 채 있었고 내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들었어. 그럼 세금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없죠. 양도세도 없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10억 미만인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없이 우리가 저가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부모님도 세금이 하나도 없고 자녀도 7억의 자금만 잘 만들었다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내가 자녀한테 단순히 증여를 할까? 자산을 줘야 되는데 자녀가 이 10억에 대한 증여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자녀가 저가 매매를 통해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자금만 맞춰온다면 훨씬 더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10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매매했어요. 전세를 6억에 맞추면 되겠죠. 전세를 6억에 맞춰놓고 부모님이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자녀한테 필요한 돈이 얼마죠? 1억에 플러스 취득세죠. 근데 취득세는 내가 증여로 하든 매매로 하든 어차피 발생하는 금액이니까 실제 자녀가 마련해야 되는 금액이 1억이면 된다는 거죠. 전세와 내가 거래하는 가액의 차익인.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세청에서 지금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를 실제로 금액을 맞추지 않고 한 거예요. 양도세 신고도 안 해, 증여세 신고도 안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가 부동산 등기를 쳤는데 우리 저가 매매야. 이 기준 이하로 막 거래를 한 거야.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양도세도 문제를 삼고 증여세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실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내가 주택이 두 채가 있어요. 근데 한 채는 좀 싸요. 그런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싼 이 주택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장 매매, 그러니까 넘겼다가 받아오는 거죠. 실제로 판 건 아닌데 파는 척 하는 거예요. 이 사례는 어떤 사례였냐면 내가 실제로 이 조금 상대적으로 싼 이걸 내 친척한테 판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비싼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죠. 이 주택만 가지고 이 주택을 팔고 나서 국세청 나 1가구 1주택이야. 고가주택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양도세에 대해서 감면 많이 해줘 라고 하고 한 거예요. 부당비과세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친척한테 가서 이 주택을 사옵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혜택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해당하는 부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싼 주택을 친척이나 다른 사람과 가장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세청에 족발이 되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부당하게 적용받은 비과세 혜택을 부인당하고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5년도 국세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는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의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